안녕하세요. 이예란입니다. 오늘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에 뭐 좀 재미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역사의 진실들이고요. 우리가 또 이러한 역사의 진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뭐 생각해 보는 시간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지난 시간에 혹시 저에 대해서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지 몰라서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저는 97년도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18년째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인데요. 지금 사단법인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능라밥상이라고 하는 북한 전통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들과 함께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을 벌어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병원에 그 갈 때 돈을 내야 되니까 쓸데없이 병원에 많이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무상 시리즈인데요. 무상 치료제의 실상에 대해서 무상 치료제가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한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그래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간판으로 내걸고 밑에서는 열심히 사회주의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밑에서 열심히 그 장마당이라고 하는 또 불법 지하 경제라고 하는 그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긴데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하도가 그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상에는 어떤 그 무상 치료제 그러니까 의료 그러니까 무상 의료에 대한 그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또 그런 관심을 이용한 정치인들의 어떤 혹세 무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제가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은요. 실제 제가 대한민국에 18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북한이 해온 것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무슨 장맛을 찍어 먹어봐야 짠지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경정들을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에게 걸맞게 정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34년을 생활을 했고 대한민국에 와서 18년 동안 생활하면서 느끼고 보고 깨달은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북한이 이제 무상 치료제를 실시한 것은 사실 그 45년 해방 직후에 임시정부 때부터 무상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실현이 된 것은 53년 1월 1일부터 그 부분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60년대 초부터 전국으로 이제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아픈 사람은 누구나 돈을 지불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선포를 했죠. 그래서 어떤 의사의 진찰이라든가 처방 또는 뭐 그 약, 또 이렇게 투약이라고 그러나요? 투약? 그 다음에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말 그대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무상 치료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그 실행 기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 않다는 거죠.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배급제도가 제대로 이제 작동하던 시기, 다시 말하면 7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상치료제에 따라서 그 병원에 가기만 하면 큰 차별 없이 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그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하는 그 병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양에는 봉화진료소가 있었고요. 또 적십자병원, 또 뭐 그다음에 각 그 대학병원들에는 그 특별진료과라 그래가지고 그 고위 간부들만 따로 치료하는 그런 그 시설이 따로 있었죠. 일반인들은 거기에 전혀 절대로 접근조차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특별진료과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떤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수입약을, 고가의 수입약을 이제 주로 사용을 했고요. 나중에 그 북한의 평양에 그 김만유 병원이라든가 평양 산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건설이 되면서부터는 일반인들은 그런 병원에 갈 수가 없고, 또 뭐 고위층들의 가족이라든가 고위층들의 어떤 친척들 위주로 그런 병원들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런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전혀 그 병원을 사용하지 못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 병원에 있는 고위 뭐 간부를 알고 있다거나 뭐 또 어떤 권력층을 끼고 있어서 뇌물을 바치거나 또 뭐 압력이 들어가면 그런 병원에도 또 뭐 입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주민들이 누구나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북한에서 이게 실행했던 이 무상치료제가 말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차별이 심해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시시각각으로 환자가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큰 병원에 후성증을 떼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후성증을 잘 안 떼줘요. 그래서 후성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큰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성증 떼러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가운데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동생이요, 그 맹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진료소에서 이게 진료소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진료소 의사가 제대로 진찰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맹장염인데, 급성 맹장염인데 그냥 위장염이 왔다 그래가지고 소화제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눈이 막 뒤집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후송증을 띄워줘가지고 의학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가는 길에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뭐 호미를 막으리를 뭐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맹장염이면 금방 가서 이렇게 조금만 째면 되는데 대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러한 환자들이 북한에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 후송증요, 잘 안 떼집니다. 그것도 의사의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뭐 그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후송증 하나 띄워주는 거 가지고 의사들이 엄청 생색을 내고 권한을 휘둘러요. 그렇기 때문에 막 뭐 뇌물도 많이 갖다 바쳐야 되고 뭐 하여튼 엄청 아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북한에서는 이제 1980년 4월에 인민보건법을 이제 채택해가지고 보건 의료 분야에서 그 이것을 관리 및 운영 지침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실질은 이거는 뭐 대외에 선전하기 위한 선전용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건법이 북한에서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8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이 그 경제가 상당히 추락을 해가지고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그냥 뭐 진단서만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진단서만 발급해줘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 출근을 안 하려면 진단서를 또 공장에 꼭 갖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단서를 떼주는 것도 그 다음에는 돈이 되는 거예요. 진단서 한 장 떼는데 노동자 그때 월급이 80원. 그런데 진단서 한 장 떼는데 50원. 노동자 한 달 월급이 80원인데 진단서 한 장 떼는데 50원이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단서가 없으면 또 직장에 결근도 할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의사들한테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떼지요. 진단서는 또 뭐 일주일 이상 막 뛸 수도 없어요. 뭐 배급제 때는 진단서를 한 장 떼기 위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는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나야만 진단서를 떼주거든요. 진단서 마음대로 안 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진단서를 너무 떼고 싶어가지고 간장이잖아요. 간장을 한 사발씩 막 마셔요. 간장 너무 짠 거를 한 사발 마시면요, 막 열이 막 엄청 세게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단서를 이제 막 발급받기도 하고 막 꾀병을 막 쏘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80년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단서가 그 3일 동안 떼는데 이게 50원으로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서 떼주는 일만 하고 병원에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아무리 유능해도요. 의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약이 없으면 치료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왜 가느냐? 이 90년대 이후에 식량난이 아주 심해졌을 때는 병원에 왜 가느냐? 진찰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진찰을 받아봤자 그 처방을 어떻게 내리냐면, 장마당에 가면 무슨 약이 있는데 그걸 사 먹어라, 이렇게 병원에서 진찰을 내려주는 거예요.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요, 장마당에서는 또 약을 사고 파는 게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내놓고 파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물건, 다른 물건을 파는 그 밑에다 숨겨놓고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약을 사려면 그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도 못하고 암암리에, 비밀리에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 중에는 가짜도 많고 유통기한이, 그 사용기간이 훨씬 지나서 그 오염된, 변질된 이런 약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환자들이 또 갖고 가서 그거를 먹거나 또 주사를 맞았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약 부작용 때문에 즉사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상교육이라, 무상치료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차라리 돈 내, 돈 내는 것도 그냥 그 오픈되게 하고, 그 뭐 약을 사는 것도 다 자유롭게 사고 팔게 해서 제대로 된 약을 사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비밀에 붙이고 또 불법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다 암암리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정말 힘없는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특히 90년대 이후에는요, 북한에서 전염병이 창궐 했어요. 80년대 후반부터 전염병이 창궐 했는데, 무슨 전염병이 제일 많았냐면요, 파라티푸스. 이게 다 수인성 질환이죠. 물이 더러워서, 더러운 물을 마셔서 생기는 질환들인데,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그 다음에 뭐 발진티푸스, 이질,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전염병들은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이 항생제가 병원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생제를 장마당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장마당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중국에서 이제 밀수한 그런 약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또 밀수한 약들이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먹어도 전혀 낫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 약을 사다가 먹고 그 장출혈이 일어나거나 또 약 부작용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인성 이런 어떤 그 급성 전염병들은 상당히 치사율이 높잖아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메르스라는 뭐 그 전염병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죠. 북한 똑같아요. 북한은 더 심각하죠. 그런데 보건당국에서는 이 전염병이 막 확산이 되면요, 뭐 약이 없어요. 그냥 물 끓여 먹어라. 뭐 와가지고 뭐 그냥 뭐 민간요법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민간요법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장마당에 나가서 약을 또 잘못 사 먹어 가지고 어떤 생명을 잃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북한에서 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이 그러니까 의료 시설이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위생이 하나도 보장되지 않고 병원에서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뗄 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요. 집에서 뗄감도 다 가져가야 되고 덮을 것도 다 가져가야 되고 밥도 매 끼마다 다 끓여가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1996년도에 이제 그 녹내장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방병원에서는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김한유 병원이라고 아주 뭐 고위층들이 가는 병원이죠. 거기를 저희들이 뇌물을 엄청 많이 바쳐가지고 그 병원에 가는 후성증을 발급받아서 저희 어머니를 김만유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물론 뭐 돈은 안 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밥을 얼마나 조금을 줬는지 그 이게 꾹꾹 누르면 한 숟가락밖에 안 됐대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들이 막 생양배추 막 뜯어먹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화장실을 2번밖에 못 갔대요. 단식해도 그만큼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보니까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받으셨지만 수술은 실패로 끝났고 저희 어머니는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이게 북한의 실질적인 의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내고 제대로 된 치료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가난하고 힘없는 정말 그 치료를 생명을 보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늘려놓게 되면 치료를 안 받아야 될 사람들도 막 치료받으러 계속 간다는 거죠. 북한에서 한때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 가지고 병원에 약도 없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북한에 떠도는 말이 떠도는 유행어가 뭐가 있었냐면요. 그 소화기 질환, 그러니까 위장병 환자가 싸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없어서 소화가 안 될 것도 없지만 병원에 가봐야 별로 치료를 못 받으니까 별로 시시한 병 때문에는 병원에 안 간다는 거죠. 또 병원에 가봐야 또 뭐 약도 없고 치료도 못 받고 이러니까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뭐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장마당에 가서 약을 자기 형편에 맞게 사 먹는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치료를 이제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북한에서 지난 70년 동안 해왔던 무상치료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이 밟았던 그 실패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